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계속 선형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선형방정식, 그 다음에 선형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연립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선형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해입니다. 해.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선형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선형 방정식들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지수의 값들을 결국은 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해를 찾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집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예. 유일해가 존재하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나눈다. 예,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해를 어떻게 구할 건지,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번 시간에 가우스 소거법, 그 다음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선형 시스템, 즉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의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죠. 해를 찾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행렬의 행간의 연산을 통해서 행연산을 통해서 구성된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세 개의 미지수 x, y, z와 세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좌측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요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과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즉,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는데 그거를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입을 했더니 모든 방정식을 다 등식으로 만족을 하더라, 즉 해더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를 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과 우측의 연립 방정식이 만약에 해집합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측과 같은 어떤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되게 풀기 쉽습니다. 자, Z는 2죠. 자, 그럼 Z가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위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죠? Y는 뭐죠? 4죠. 그죠? 자, Z는 2고요. Y는 4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뭐죠? 3 빼기 2가 돼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1이고 Y는 4고 Z는 2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우측에서의 해는 X, Y, Z는 1, 4인데요. 요 해와 이 좌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한다면 우측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좌측에 있는 이런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 몇 가지 연산을 통해서 우측과 같은 형태의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바꾼 이후에 우리가 해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해를 구해 나가는 어떤 과정 자체가 상당히 용이한 형태로 바꿔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선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게 기본적인 어떤 가우스 소거법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측과 같은 어떤 선형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어떤 선형 시스템을 우측과 같은 형태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연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미지수를 제거하고 요 계수와 여기 우항에 해당되는 어떤 상수 벡터 이런 어떤 숫자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행렬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수 행렬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때 우항이 3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은 4고, 그 다음에 1은 12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지수를 배제를 하고요. 자, 이와 같은 어떤 그 선형 일방정식을 아까 같이 이제 계수 벡터인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렇게 x, y, z가 이렇게 3, 4, 12. 즉 하나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를 제외하고 요 앞에 있는 거와 요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어떤 행렬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이 계수 행렬과 상수 행렬을 붙여서 만든 그런 어떤 행렬을 여기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즉 첨가 행렬 혹은 확대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확대 행렬을 만들고 어떠한 그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변환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삼각행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 우측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행렬 혹은 이제 첨가 행렬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그 상삼각 행렬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상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첨가 행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연산을 하게 될 텐데 이 아래와 같은 형태의 행렬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어떤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연산을 저희는 이제 기본 행연산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Elementary Row Operation, 즉 기본 행연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기본 행연산은 기본적으로 두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다. 즉 아까 설명드린 어떤 그 행렬에서 이 두 행렬의 어떤 행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첨가 행렬의 두 행의 순서를 바꾸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방정식의 순서를 바꿨을 때 해집합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예. 순서 바꾼다고 해서 해집합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연산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바꾸는 연산 자체는 그 해집합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방정식에 혹은 한 행에, 한 행은 하나의 방정식과 이제 매핑이 되죠.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합니다. 그럼 한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어떤 또 다른 선형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해집합이 바뀔까요? 예,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다시 그 해당되는 곱한 어떤 상수를 다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시 원래 방정식이 돌아옵니다. 해집합이 바뀔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정식에 0이 하는 상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해요. 자, 이 연산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연산 자체가 해집합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행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한 방정식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한 방정식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한다든지 요 세 개의 연산을 기본 행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행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기본행 연산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행렬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바뀐 형태에 상응하는 선형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원래 문제의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이한 형태로 선형 연립방정식을 바꾸고 그 용이한 형태로부터 우리가 소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소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지수에 대한 어떤 값들을 구하면 해를 금방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첨가행렬, 원래 이 방정식의 첨가행렬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으냐? 바로 로 에슬론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행사다리꼴 행렬 혹은 가우스 행렬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우스 행렬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영행, 즉 모든 성분이 다 0인 그러한 행은 0이 아닌 행 아래에 있어야 돼요. 즉 여기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들은 0이 아닌 행들 아래에 이게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0행이 아닌 행의 첫 번째 0이 아닌 성분, 그거를 보통 그 행의 리딩 엔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리딩 엔트리는 반드시 1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0이 아닌 행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앞에는 이제 0이고요. 0이 아닌 첫 번째 엔트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 가우스 행렬, 로 에슐론 매트릭스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0행이 아닌 연속된 두 행이 있을 때 행 i와 행 i 플러스 1, 뭐 얘를 i라고 한다면 얘는 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행 i와 행 i 플러스 1, i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는 i 플러스 1의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자, 위에 있는 리딩 엔트리 밑은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0. 요 밑은 다 0이다. 이런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역계단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요 행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계단을 이렇게 상하로 뒤집어 놓은 형태, 그런 형태가 바로 이 가우스 행렬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각각의 지금 현재 4개의 예시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예시가 방금 설명드린 어떤 가우스 행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0행, 0으로만 구성되는 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행들은 결국 0이 아닌 행들인데, 자, 보시면 사실 리딩 엔트리는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리딩 엔트리 아래는 다 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우스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0행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가우스 행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0이 아닌 0행은 반드시 0이 아닌 행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얘는 가우스 행렬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얘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리딩 엔트리를 잘 보시면 리딩 엔트리는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우스 행렬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각각의 리딩 엔트리를 보시면 그 리딩 엔트리 아래는 다 0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1, 2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얘도 가우스 행렬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항상 i와 i번째 1이 있으면 항상 i번째 1의 리딩 엔트리는 i번째 리딩 엔트리보다 항상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리딩 엔트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위치, 같은 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우스 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가우스 행렬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첨가행렬 원래 그 선형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 첨가행렬을 방금 설명드린 가우스 행렬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 그런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서 가우스 행렬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치, 로 이퀴벌런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렬 A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시행해서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행동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만약에 선형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선형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집합이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첨가 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연산을 적용하기 전과 후는 기본적으로 해집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같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가우스 행렬 형태로 변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방정식, 세 개의 미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가우스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가우스 행렬이 아니라 첨가 행렬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기본 행 연산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는 1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딩 엔트리 아래는 다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행 연산에서 적용한 그 연산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행 연산의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한 행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다 더해준 연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도 마이너스 2를 곱하니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다가 4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얘도 0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2에 되니까 얘도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니까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11을 더해주니까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행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리딩 엔트리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1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행에다가 상수,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도 기본행 연산의 두 번째 연산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리딩 엔트리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얘가 3이죠.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즉, 세 번째 방정식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 1, 2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얘는 뭐죠? 맞습니다. 얘가 가우스 행렬이죠. 예, 0행은 없고요. 리딩 엔트리는 다 1이고 그 다음에 리딩 엔트리는 다 0이죠. 예, 그럼 얘는 가우스 행렬입니다. 자, 이 가우스 행렬을 우리가 XYZ로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예,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살펴봤던 그런 어떤 우측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자, 우리가 역소거법을 통해서 x, y, z 미지수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풀어서 결국은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예시는 우리가 해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집합은 해가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첨가 행렬을 만들었고요. 기본의 연산을 쭉 적용해서 봤더니 결국 얘에 대한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 해집합과 얘의 선형 연립 방정식 해집합과 얘의 선형 연립 방정식 해집합은 기본적으로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집합은 다 같습니다. 즉 얘의 해집합과 얘의 해집합이 같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행을 볼까요? 요거를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떻게 되죠?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0 곱하기 x3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래요. 자, 0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이 방정식의 선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은 공집합이다. 그 얘기는 뭐다? 원래 문제의 선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어떤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이런 어떤 선형연립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봤더니 어떻게 되죠? 지금 세 개의 방정식과 세 개의 미지수인데요. 쭉 풀었더니 지금 행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죠? x1 빼기 4분의 7 x3는 0이다. 그 다음에 x2 더하기 4분의 1 x3는 2분의 1이다. 자, 방정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x3에 따라서 x1, x2 값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x3의 가능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맞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그 얘기인즉슨 원래 문제의 해집합도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역소거법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방정식으로부터 풀고 그거를 위에 있는 방정식에서 대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풉니다. 그 과정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한 번 더 기본행 연산을 좀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방정식으로 그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어떤 과정도 우리가 좀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 개념이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개념은 Reduced Row Echelon Matrix, 즉 기하 가우스 행렬 혹은 기하 사다리꼴 행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가우스 행렬 A에 대해서 i번째 행의 선행선분이 j 번째 열에 있으면 j 번째 열의 모든 다른 원소는 0이다. 즉 가우스 행렬이면서 리딩 엔트리 위 혹은 아래의 모든 수가 다 0인 그러한 어떤 가우스 행렬을 Reduced Row Echelon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이제 가우스 행렬이었죠. Row Echelon Matrix인데요. 이거에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Reduced Row Echelon Matrix는 리딩 엔트리가 있으면 리딩 엔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다 그 해당되는 열에서는 다 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행렬을 Reduced Row Echelon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Reduced Row Echelon Matrix로 만들어서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리듀스드로 에슬론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다시 대체하는 그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기본행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기하 가우스 행렬로 만들면 우리가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딩 엔트리. 자, 리딩 엔트리를 보니까 얘는 다 0입니다. 자, 얘는 리딩 엔트리가 봤는데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얘는 0인데 요 위에 있는 위에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그 열에 이게 1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얘를 0으로 만드는데 그냥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그럼 이거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두 번째 행에다가 곱한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0을 곱한다면 1을 하니까 얘는 1이고, 자, 얘는 0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하니까 얘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0, 1,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다시 0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하는 게 0인 0이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1에다가 여기다는 0인이죠. 그죠? 1에다가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 주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이고 여기다가 다시 2를 더해주니까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0, 0, 1, 2가 되죠. 얘도 어차피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만든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첨가 행렬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집합은 원래 문제 해집합과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얘는 한번 방정식으로 그대로 표현해 보면 x죠. 예. x는 1이다. 그 다음에 y는 4다. 그 다음에 z는 2다. 어떻습니까? 답을 바로 구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방정식 가우스 행렬 같은 경우,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서 그걸 방정식을 바꾼 다음에 다시 소거법을 통해서 x, y, z 값을 구했다면 여기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바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기본행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우스 행렬 혹은 기하 가우스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가우스 조던,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